여장부 기획사는 원고의 부재가 회사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점, 원고가 성전환 자라는 점을 들어 부당해고를 하였습니다. 2015년 5월 17일에 발생한 와이어 사고는 성박경 본인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입니다. 좀 심하게 무리해서 소주 대여섯 병 정도는 마신 것 같아요. 이건 확실해요. 제가 술을 좀 하는 편이라서. 현재 영상을 보시다시피 노일의 지원과는 달리 테이블 위에는 맥주 2캔만이 놓여 있습니다. 이게 당시 사용되었던 와이어인데 지금 연결돼야 할 부분이 해져서 끊어지고 있습니다. 그 와이어를 메고 높은 곳으로 이동한 후 뛰어내렸을 때 그 이후 기억이 없습니다. 성박경만 믿고 온갖 지원이란 지원은 다 해줬는데 이딴 식으로 뒤통수를 쳐. 그래서 네가 여자야 남자야? 단지 당신의 트랜스젠더에 대한 그릇된 혐오감과 거부감으로 성박경 씨를 해고한 것은 아닌가요? 이상 신문 마치겠습니다. 이봐요 원고 소송대리. 여장부 기획사는 여성 스턴트맨만을 채용하기 위한 회사입니다. 현재 재판 중인 소송의 요지는 성박경 씨의 성별이 아닌 산업재해와 부당해고를 당한 노동자로서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요지에 어긋나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성박경의 성별이 이 재판의 시발점이지 않습니까? 원고의 가정은 유해 화학물질인 PHMG가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를 공기를 통해 장기간 호흡기로 흡입하였고, 딸의 죽음과 아내의 폐소묘화의 원인을 피고의 가습기 살균제만을 몰아가는 것은 부당합니다. 그렇다면 원고의 가족이 사용했던 가습기 살균제인 역시싹싹 가습기 당번이 이 폐병의 원인이었겠군요. 이의 있습니다. 원고 측은 지금 증인에게 유도 신문을 하고 있습니다. 지와 지 동료들을 보시지에 어느 누구 하나 골골거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가습기 살균제만이 아닌 다른 요인들도 배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제품은 세균과 물때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인체 영양에 대한 제품 검사 의무도 없었습니다. 피고는 2012년에 이미 제재를 받은 상태였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고 여전히 인체에 안전한 양 제품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사람을 죽이는 이 침묵의 살인자에 대해서는 저희는 아무런 대응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팀입니다. 친구들이 준비한 주제 침묵의 살인자라는 주제고요. 세 번째 팀 인천 해원고등학교를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더 쳐줄 수 있지 않나요? 자, 단체 인사 후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안녕하세요. 저희가 시나리오 시연을 준비하면서 대본이 일부 축소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구호 외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은 정의로 한다. 법은 정의. 네, 정말 귀여웠습니다. 자, 인터넷에서 침묵의 살인자를 검색해 보면 초미세먼지가 뜹니다. 환경부에서는 고등어를 그 주범으로 지목하는데요. 그런데 239명의 목숨을 뺏어간 진짜 침묵의 살인자가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네, 옥시 제품입니다. 현재 옥시 관련 사건은 민형사상 재판이 진행 중이며 본 법정에서 민사 관련 1심 판결을 내려보고자 합니다. 시나리오를 소개하겠습니다.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13개월 된 딸을 잃고 제품의 피해로 병마와 싸우고 있는 아내를 둔 왕옥 씨가 4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민사합의부 사건입니다. 좌우 배석 판사가 있다는 전제하에 극은 시연이 될 겁니다. 시나리오를 작성한 목적입니다.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는 기업의 비윤리적인 행태. 그러나 정부의 대책과 수습은 미흡했습니다. 그로 인해 유가족과 피해자의 아픔은 커져갔고 그 아픔을 조금이나마 함께하고자 시나리오를 쓰게 되었습니다. 시나리오의 핵심 쟁점은 4가지입니다. 첫 번째, 폐해 손상의 원인이 무엇인지. 두 번째, 유해성 경고문구가 없었기 때문에 피해가 컸다라는 원고 측 주장과 명시할 의무가 없다라는 피고 측 주장이 대립을 하게 됩니다. 셋째, PHMG의 유해성의 산전인지 여부에 대해서 논란이 있고요. 넷째, 니스가 가정 내 유입되었는지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원고 측은 7개의 증거를, 피고 측은 5개의 증거를 내세우면서 갑론을박을 하는데요. 현명하신 재판장님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판결이 궁금하시죠? 법정에서 확인하시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지금부터 해주지방법원 2016 가합 13335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 대한 심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원고 측 소송 대리인 출석하셨습니까? 네, 원고 측 소송 대리인 박식한 변호인입니다. 네, 피고 측 소송 대리인 출석하셨습니까? 피고 측 소송 대리인 다몰라 변호인입니다. 좋습니다. 원고 측 소장 및 준비 서면의 요지는 무엇입니까? 부인과 딸과 함께 살던 원고 왕어골 씨 가족은 겨울철 가습기 사용량이 많아지면서 피고 역시 기업의 가습기 살균제인 역시싹싹 가습기 당번을 매번 가습기 세척 때마다 사용했습니다. 원고의 가정은 유해 화학물질인 PHMG가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를 공기를 통해 장기간 호흡기로 흡입하였고 결국 이로 인해 딸은 급성 폐질환으로 사망했으며 부인은 폐섬유화가 진행되었습니다. 피고 역시 기업은 2011년 동일한 사건으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재를 받았지만 문제를 개선하려는 태도를 보이기보다 오히려 제품이 안전한 것처럼 허위, 과장의 표시를 하였고 실험 보고서와 논문을 조작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고 측이 제시한 사망 사건 및 피해에 대하여 자기업의 제품 때문이 아닌 다른 요인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역시 기업을 상대로 정신적 피해와 아내의 병원비 및 치료비로 인한 재산적 피해에 대하여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조물 책임법 제3조, 화학물질관리법 제5조를 위반, 민법 제750조, 제751조, 제752조에 의거해 피고에게 금 4억 원을 청구하는 바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피고 측 소송 대리인 제출하신 답변서 및 준비 서면의 요지는 무엇입니까? 네, 피고 역시 기업은 지난 2011년 발생한 자기업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 이후 동일 제품에 포함된 PHMG 성분을 줄여 인체 유해에 대한 안전성을 높였습니다. 원고의 가족은 PHMG 성분이 소량 함유된 신제품을 겨울철 동안 일시적으로 사용했습니다. 따라서 딸의 죽음에는 정기적으로 사용했던 화장품, 방향제 속에 포함된 화학 성분이 주 원인일 수도 있으며 원고인 왕호구 씨가 가구 공장에서 근무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PHMG 성분이 포함된 니스를 사용해 작업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유독 딸의 죽음과 아내의 폐섬유화의 원인을 피고의 가습기 살균제만을 몰아가는 것은 부당합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의 손해배상에 응할 수 없음을 밝히는 바입니다. 좋습니다. 준비 서면 및 답변서를 통해 본 사건의 쟁점은 정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원고 측 소송 대리인은 제출할 증거나 신청할 증인이 있습니까? 네, 원고 측에서는 의사 주치희 씨와 교수 조유식 씨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더불어 7개의 증거 자료를 증거로 제출합니다. 증인과 증거를 모두 채택합니다. 피고 측 소송 대리인은 제출할 증거나 신청할 증인이 있습니까? 네, 피고 측에서는 근로자 한가희 씨와 박사 패조아 씨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더불어 5개의 증거 자료를 증거로 제출합니다. 증인과 증거를 모두 채택합니다. 양측에서 제출한 증거 자료 외에 다른 의견이 있거나 더 제출할 증거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변론 준비를 마치겠습니다. 변론 기일은 2016년 7월 22일 금요일 오후 1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6년 7월 22일 오후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양측 소송 대리인은 모두 참석하셨습니까? 네. 지금부터 증인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은 모두 재판정으로 들어와 주십시오. 증인 대표로 한가희 씨가 증인 선언서를 읽어 주십시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합니다. 받기로 맹세합니다. 양측 소송 대리인은 미리 제출한 증인 신문 사항에 따라 신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부터 피고 측 증인 한가희 씨의 증인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피고 측 소송 대리인 신문하십시오. 증인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지는 전라북도 일산시 역시기업 제조공장에서 자그마치 14년간 근무하고 있는 한가희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증인은 피고의 가습기 살균제인 역시싹싹 가습기 당번의 제조 과정을 알고 계십니까? 예, 일단 그 가습기 살균제를 만드는 날은 일주일에 딱 이틀뿐입니다. 먼저 그다란 트럭이 와가지고 네모단한 판에 증류수를 이빨에 들이붓고 그걸 저희가 가열시키지. 증류수가 끓기 시작하면 SA케미컬에서 주문한 화학제를 비거에 딱 맞춰 집어넣고 끓인 뒤 다시 냉각시킵니다. 그렇군요. 증인이 일한 14년 동안 증인께서 말씀하신 SA케미컬 화학 제품의 사용량은 변화가 있었습니까? 예, 제가 일하는 동안 5년 전인가 본사에 제재를 받고 난 후 비거의 크기가 딱 한 번 쪼매내지고 그거 말고 달라진 거 없습니다. 증인의 증언을 보충해줄 증거를 제출합니다. 증거는 피고의 제조 공장에서 가습기 살균제에 들어갈 화학물질을 닿는 데 사용하는 비커입니다. 왼쪽은 2011년에 제재를 받기 전 비커, 오른쪽은 제재를 받은 후의 비커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피고는 제재를 받고 난 후 유해물질의 위험성을 깨닫고 비커의 크기를 작게 하여 유해물질의 양을 줄였습니다. 증인, 그렇다면 증인의 공장에서는 작업복이나 마스크 착용을 의무로 하고 있습니까? 예, 공장에서 나눠주는 마스크를 착용하긴 하는데 공장 자체가 억수로 더워가 마스크를 벗고 일할 때가 더 많습니다.
네, 그렇군요. 피고의 역시기업에서는 6개월마다 한 번씩 건강검진을 의무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증거자료로 2016년 1월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 최강병원에서 실시한 증인과 증인의 동료들의 건강검진 진단서와 폐 엑스레이 사진을 제출합니다. 증거에서 보실 수 있듯 역시 싹싹 가습기 당번의 제조 과정에서 마스크를 잘 착용하지 않는 근로자들의 건강 상태가 양호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가습기 살균제와 폐 손상의 인과관계가 분명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현명하신 재판장님, 원고가 주장하는 딸의 죽음과 부인의 악화된 병이 피고의 가습기 살균제라는 것은 근거가 없으며 오히려 일상적으로 늘 사용하던 화장품이나 방향제, 원고가 작업하던 니스 등도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고 측 소송 대리인 반대 신문하시겠습니까? 네. 증인께서 말씀하신 SL 케미컬의 화학 제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SL 케미컬 화학제 드럼통에는 갖가지 용어가 쓰여 있습니다. 하지만 알아보기 어렵게 쓰여 있어가 저희는 그냥 드럼통 색깔별로 번호를 붙여 부릅니다. 증인은 증인의 공장에서 사용하는 그 화학 제품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까? 공정 과정에서 증인이 모르는 과정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솔직히 바쁜 상황에서 이 화학제는 뭐고 저 화학제는 뭐고 따질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게다가 지는 14년 동안 일해왔기 때문에 모르는 과정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증인의 공장에서 사용하는 그 화학 제품이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유해 물질인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이번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알았지. 하지만 그 유해 물질이 사람들 몸에 들어가 무엇을 했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지와 지 동료들을 보시지 어느 누구 하나 골골거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현명하신 재판장님, 증인은 증인의 공장에서 사용하는 화학 제품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였으며 건강한 증인의 몸 상태를 모든 사람으로 확대하여 일반화하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피고 측 재신문하시겠습니까? 네, 증인의 말씀을 정리해보자면 건강한 사람은 유해물질에 별다른 피해를 받지 않는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피고 측 증인 패조아 씨의 증인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패조아 씨 출석하셨습니까? 네. 피고 측 소송 대리인은 신문하십시오. 증인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저는 무려 36년간 폐만을 연구해 왔고 현재는 천하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원고 부인의 병인 폐섬유화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폐섬유화란 말 그대로 폐가 딱딱하게 굳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피고의 제품인 역시싹싹 가습기 당번에 포함된 유해물질인 PHMG는 폐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PHMG는 우리 주변에서 생각보다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물티슈, 화장품, 니스, 심지어 가습기 살균제에도 이 PHMG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이라면 대부분 기관지에서부터 걸러지게 되지만 면역력이 약한 사람의 경우에는 하루에 4시간 이상씩 2달 이상 노출되어야만 유해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원고의 부인의 경우처럼 간질성 폐질환과 폐렴을 가지고 있는 환자에게서 폐섬유화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었나요? 그러한 경우를 직접 목격한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강대학교 똑쟁이 박사의 논문에 의하면 폐질환 환자에게 폐세포 기질의 생성과 침착, 분해의 균형을 맞춰주는 MMP-2를 지속적으로 투여하지 않을 시 폐섬유화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증인 감사합니다. 피고 측에서는 증인이 증언에서 언급한 최강대학교 똑쟁이 박사의 논문과 근로복지공단의 진폐증자의 호흡기 염증 및 폐섬유화 생체지표 연구 결과를 증거로 제출합니다. 현명하신 재판장님, 논문과 연구 결과에는 폐질환 환자에게 폐세포 기질의 생성, 침착, 분해의 균형을 맞춰주는 약의 투여가 중단되면 폐섬유화를 유발할 수 있다가 공통적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원고의 부인의 폐섬유화는 부인이 가지고 있던 간질성 폐질환과 폐렴이 발전한 경우일 것이며 피고의 제품에 포함된 PHMG가 원인이라고 설명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고 측 소송 대리인 반대 신문하시겠습니까? 네. 증인께서는 면역력이 약한 사람이라면 PHMG가 유의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고작 13개월이었던 원고의 딸에게는 PHMG가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PHMG가 우리 몸에 영향을 끼치려면 상당히 장시간 노출되어야 하면 물론이며 가습기 살균제만이 아닌 다른 요인들도 배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원고의 가족이 사용하고 있던 방향제와 화장품의 성분 분석표를 증거로 제출합니다. 증거에서 볼 수 있듯 원고의 가정의 방향제와 화장품에는 PHMG 성분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가족이 PH 성분을 기관지로 흡입한 경로는 피고의 가습기 살균제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피고의 가습기 살균제인 역시싹싹 가습기 당번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명하신 재판장님, 유해 물질을 생활 필수품에 포함시킨 역시에게 현명한 판결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제부터 원고 측 증인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원고 측 증인 주치 출석하셨습니까? 원고 측 소송 대리인은 신문하십시오. 증인은 2013년부터 원고의 부인의 폐질환 치료를 담당해온 것이 맞습니까? 네, 저는 2013년부터
원고의 부인의 간질성 폐질환과 폐렴 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의사입니다. 또한 원고의 딸의 폐 이상 징후도 발견해 치료를 담당하였습니다. 그렇군요. 원고의 부인과 딸의 폐 조직 검사 내용을 알려주시겠습니까? 네, 딸의 폐 조직 검사 결과 놀랍게도 딸의 폐에서는 다량의 PHMG 성분이 검출되었고 세포가 다량 괴멸되어 있었으며 세포 기질은 불균형 상태였습니다. 원고의 딸이 죽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원고의 부인도 숨이 막히고 가슴과 배가 아프다는 이유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원고의 부인의 증상이 딸의 증상과 비슷하다고 판단하여 폐 조직 검사를 진행해 보니 원고의 부인의 폐에서도 다량의 PHMG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원고의 가족이 사용했던 가습기 살균제인 역시싹싹 가습기 당번이 이 폐병의 원인이었겠군요. 있습니다. 원고 측은 지금 증인에게 유도 신문을 하고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원고 측 주의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원고의 가족이 사용하던 가습기 살균제에는 PHMG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PHMG는 면역력이 낮은 사람에게 유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폐섬유화가 진행되기 전 부인의 건강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면역력이 약화된 상태였나요? 원고의 부인은 폐렴 치료를 위해 MMP-2를 지속적으로 투약하였고 항생제와 항경련제를 먹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4주간의 입원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지만 딸을 양육하셔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5일간만 입원해 계셨습니다. 면역력은 말할 것도 없이 떨어져 있었을 것입니다. 증인의 증언을 보충해줄 폐 조직 검사 내용과 처방전을 증거로 제출합니다. 설명하신 재판장님, 딸과 부인의 폐에서 발견된 PHMG는 유해 화학 성분입니다. 딸은 고작 13개월 난 아이였으며 부인은 휴식을 취하지 않고 있던 상태였기에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들이마신 PHMG가 딸의 죽음과 부인의 폐섬유화를 불러온 것입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피고 측 소송 대리인 반대 신문하시겠습니까? 네, 하겠습니다. 증인, 폐섬유화를 불러일으키는 요인들은 무엇입니까? 폐섬유화를 불러일으키는 요인으로는 발열과 건조한 폐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PHMG와 같은 유해 물질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증인, 부인의 열을 동반한 폐렴이 폐섬유화를 진행시킬 가능성이 있습니까? 네, 건조한 폐 등이 폐섬유화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원고의 부인은 폐렴 증상으로 인해 열이 자주 났습니다. 하지만 폐렴 환자가 모두 폐섬유화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인의 증언에 의하면 PHMG 말고도 원고의 딸과 부인에게 나타난 발열, 건조한 폐 등은 폐섬유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인입니다. 또한 폐섬유화가 진행되기 이전 부인의 면역력 약화 등 건강 상태가 급격하게 악화된 것으로 보아 PHMG만이 폐섬유화를 진행시켰다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원고 측 증인 조유식의 증인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조유식 출석하셨습니까? 원고 측 소송 대리인 신문하십시오. 증인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네, 인성대학교 수의학과 교수 조유식입니다. 그렇군요. 증인은 피고의 가습기 살균제 제품 출시 과정에서 무슨 일을 하셨죠? 네, 저는 역시 측 의뢰를 받아 가습기 살균제와 폐 손상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작성했고 이를 토대로 역시 싹싹 가습기 당번의 신제품 출시 과정에 참여했습니다. 그렇군요. 서울대한보건대학 교수는 일주일 내내 또는 하루에 11시간 이상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사람에게서 폐 손상 발생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간 사용한 사람보다는 단기간이라도 집중적으로 사용한 사람의 피해가 컸다라고 말했습니다. 증인은 이러한 유해성을 사전에 알고 있었단 말씀이시겠군요. 네, 알고 있었습니다. 증인이 작성한 보고서의 원문과 역시가 편집한 보고서를 증거로 제출합니다. 증인, 구체적으로 증거를 통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쓴 보고서를 보시면 PHMG가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를 지속적으로 사용했을 경우 폐 손상뿐만 아니라 사망에 이를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제품들에 포함되어 있는 PHMG의 양에 따라 다르며 역시 싹싹 가습기 당번의 위험성은 평균 이하로 나타났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측이 편집한 보고서를 보시면 이러한 앞문장은 모두 빠져 있고 역시 싹싹 가습기 당번성의 위험성은 PHMG가 포함된 타 제품의 유해성보다 낮다고 판단된다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역시 기업이 조유식 씨의 보고서를 조작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역시 기업이 사전에 PHMG의 유해성을 알았고 이 같은 사실이 외부에 알려진다면 제품 출시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했다고 봅니다. 설명하신 재판장님, 증인의 역시 가습기 살균제 동물 실험 결과를 증거로 제출합니다. 증인의 증언에서 알 수 있듯이 증인은 역시 측의 요청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였고 이 보고서는 분명 동물 실험 결과와 유해성 경고 문구가 포함된 것이었습니다. 역시와 큰 상이 조유식 씨와 협의 없이 보고서를 임의로 변경한 것입니다. 이러한 증거 인멸이 원고를 포함한 다른 소비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을지 고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피고 측 소송 대리인 반대 신문하시겠습니까?
네, 신문전에 증거를 제출합니다. 역시와 증인과의 보고서 작성에 대한 계약서를 제출하겠습니다. 증인과의 보고서 작성에 대한 계약서에는 역시의 법률 대리인은 큰산이며 역시와 큰산이 조유식 씨가 작성한 보고서를 변경 및 유포할 수 있다. 양측이 이를 위반할 시 위약금을 낸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명 계약서에는 그렇게 명시되어 있었지만 역시 관계자와의 통화에서 역시 측이 제 보고서를 변경 및 유포할 경우 저의 동의를 구해달라고 했고 역시 측에서도 물론 동의한 부분입니다. 역시가 허가한 부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있습니까? 문서화된 계약서는 없습니다. 현명하신 재판장님, 증거에서 확인할 수 있듯 계약서에는 분명 문서만이 법적 효력을 가진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증인은 증명할 수 없는 역시와의 전화통화에서의 허가를 내세우면서 역시 기업이 임의로 보고서를 조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증인 신문을 하시느라 증인들, 각직 대리인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피고 신문 및 변호가 있겠습니다. 원고 측 소송 대리인은 신문하십시오. 피고 한피아 씨는 현재 역시기업의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저는 11년 전부터 대표이사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기업의 가습기 살균제 역시싹싹 가습기 당번에 포함된 PHMG 성분이 2015년부터 유해물질로 지정된 것을 알고 있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가 다른 제품이 아닌 피고의 제품을 선택한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물론 저희 제품이 유명하고 효과가 좋아서겠죠. 증거를 제출합니다. 증거에서 보실 수 있듯 타 기업에서는 유해물질을 고려해 장기간 사용 시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라고 제품에 표시해둔 반면 피고의 제품 역시 싹싹 가습기 당번에는 유해물질 경고 문구가 어디에도 없습니다. 심지어 피고는 객관적 근거 없이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한 양 표시하여 원고를 포함한 다른 소비자들에게 구매를 유도했습니다. 원고가 피고의 제품을 구매하여 사용한 이유는 다른 제품들과는 달리 유해물질 경고 문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피고는 이 점 인정하십니까? 원고 측에서는 지난 2012년 8월 31일에 의결된 공정거래위원회 제3소회의 의결문을 증거로 제출합니다. 증거의 주문을 살펴보면 유한회사 역시 레키벤키전은 객관적 근거 없이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하여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허위, 과장의 표시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피고는 2012년에 이미 제재를 받은 상태였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고 여전히 인체에 안전한 양 제품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현명하신 재판장님, 피고가 경고 문구 대신 표시한 허위 문구가 원고를 포함한 다른 소비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을지 고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피고 측 소송 대리인은 변호하십시오. 피고의 제품에는 유해물질 경고 문구가 없었습니다. 원고 측은 유해물질 경고 문구가 없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제품을 구매하였고 이로 인해 사망에 따른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경고 문구 미부착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국내 화학약품들은 2015년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까지 1991년부터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을 기준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정부는 인체에 직접 흡입하는 가습기 살균제를 공산품으로 지정해 업체가 기술표준원에 등록만 하면 생산 가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PHMG를 수입할 당시 적용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을 기준으로 작성된 물질안전보건자료 기준 역시 용도 변경 시 유해성 재평가 조항은 없고 유해성 평가만 요구되었기 때문에 흡입 용도 변경 시 재심사 규제가 될 법적 근거가 없었으므로 저희는 제품 출시 당시에 경고 문구를 명시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PHMG는 인체에 유해한 유독물질인데 제품의 인체 영향에 대한 검사는 왜 받지 않으셨습니까? 용도 변경 시 유해성 심사 규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 원료에 대한 심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때 PHMG는 유독물이 아닌 물질로 국립환경연구원에 등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문제없는 물질을 사용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저희 제품은 세균과 물때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인체 영향에 대한 제품 검사 의무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년 제재를 받은 이후로부터 저희 역시 기업은 제품에 포함된 PHMG의 양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등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해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명하신 재판장님, 피고는 처음 제품을 출시할 당시 경고 문구에 대한 법적 규제가 없었으므로 경고 문구를 표시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2011년에 제재를 받은 뒤 소비자를 위해 유해물질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원고 신문 및 변호가 있겠습니다. 피고 측 소송 대리인은 신문하십시오. 원고 왕호글 씨, 역시 싹싹 가습기 당번을 지난 겨울부터 사용한 것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기 이전 PHMG가 포함된 화장품, 방향제 등을 사용한 사실이 있습니까? 아니요, 저희 집 제품은 모두 천연 제품이었습니다. 원고는 가구 공장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나무의 부패를 방지하는 니스도 PHMG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네, 하지만 그게 문제될 일은 없습니다. 저희 공장은 니스 처리가 끝난 모든 제품은 충분한 건조를 통해 모든 유해 성분이 날아가게 됩니다. 원고에게 묻겠습니다. 원고가 작업 과정에서 사용했던 니스가 원고의 옷이나 몸에 묻어있는 채 집으로 왔을 경우는 없습니까? 작업복은 작업 후 모두 공장에 보관하고 퇴근하기 전 깨끗이 샤워를 하고 퇴근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적습니다. 한국공업화학회에서 주최한 도료기술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유용성 도료의 설계 시 이론과 실제 학술지를 증거로 제출합니다. 증거의 서론을 살펴보면 니스와 전색제는 포름알데히드와 PHMG와 같은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은 도료는 물에 녹지 않아 호흡기를 통해 흡입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원고가 작업 후 샤워를 한다고 하더라도 니스는 유해물질이 포함된 유용성 도료이기 때문에 물에 녹지 않습니다. 따라서 작업 도중에 묻은 니스가 가정으로 유입되지 않는다는 원고의 증언은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원고는 렌즈 세척액, 손세정제 등에도 PHMG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을 호흡기로 흡입한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이처럼 원고는 가습기 살균제인 역시싹싹 가습기 당번을 사용하기 이전에도 PHMG가 포함된 제품들을 오랫동안 사용했습니다. 한시적으로 겨울철에만 사용했던 가습기 살균제와는 달리 지속적으로 사용했던 렌즈 세척액, 손세정제, 원고의 몸에 묻어있던 니스 등 다른 요인들이 원고의 딸과 부인에게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원고 측 소송 대리인은 변호하십시오. 원고 왕옥월 씨는 딸과 부인의 폐섬유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 가습기 살균제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제품을 사용하고 나서 제 아내와 딸은 건강이 급격히 악화됐고 결국엔 제 딸아이까지 잃게 되었습니다. 원고의 답변을 보충해줄 증거를 제출합니다. 증거는 원고의 역시싹싹 가습기 당번 구입 영수증입니다. 원고는 2015년 11월 18일에 가습기 살균제를 구매했습니다. 딸과 부인의 처방 전과 영수증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처방 시기는 2016년 1월 24일입니다. 즉 폐주화 교수의 증언대로 원고의 가정에서 2달 이상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것이 원인이 되어 딸과 부인의 폐섬유화가 진행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원고, 피고의 제품을 사용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살균 효과가 워낙 좋다는 광고는 보고 구매는 했지만 그 안에 유해물질이 있다는 것은 정말 저도 몰랐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가습기 살균제, 유해물질에 대한 경고 문구가 있었더라면 원고는 제품을 구매했겠습니까? 아니요,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그렇군요. 원고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이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이후 제 아내는 계속 저에게 가슴이 답답하다고 말해왔습니다.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역시기업 홈페이지에 제 아내의 증상에 대해 글을 올려봤습니다. 하지만 역시기업은 일시적인 증상일 것이다, 미세먼지의 영향일 수도 있다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남기고 실제로는 아무 대처도 하지 않았습니다. 건강과 가정을 중시한다는 이 역시기업은 실제로는 저희 가정의 건강을 악화시키고 그에 그치지 않고 저희 가정까지 해체시켰습니다. 저는 딸아이 하나도 지키지 못한 못난 아버지가 되었고 아내 하나도 지키지 못한 무능력한 남편이 되었습니다. 칼을 들고 달려드는 살인자에겐 대항할 수 있겠지만 아무도 모르게 사람을 죽이는 이 침묵의 살인자에 대해서는 저희는 아무런 대항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 역시기업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현명하신 재판장님, 부디 엄격한 판단 부탁드립니다. 역시는 살균제의 유해성을 알고 있었지만 제품 생산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설명까지 여러 번 덧붙였습니다. 원고는 안전한 성분을 사용하고 살균 효과가 좋다는 광고만을 보고 제품을 구매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원고의 딸과 부인의 폐실화는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이후부터 발생 악화되었습니다. 피고 측이 문제 삼는 니스에 대한 안전성에 대해서는 원고의 딸이 태어나 7개월 동안은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는 것을 통해 그 안전성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딸과 부인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요인은 역시 가습기 살균제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당사자 신문을 하시느라 각직 대리인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정한 후 최 변호인이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최 변호인이 있겠습니다. 원고 측 최 변호인 하십시오. 딸과 부인의 폐에서 역시기업의 가습기 살균제에 포함된 PHMG가 검출되었다는 점이 증인의 증언과 증거에서 명백하게 입증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측은 다른 요인일 수도 있다고 반박하고 있지만 원고의 가정에서 사용하는 방향제와 화장품 등은 증거에서 보실 수 있듯 PHMG가 전혀 포함되지 않은 제품들이었습니다. 또한 작업 중 묻은 니스가 문제가 되었다는 명백한 증거도 없습니다. 이를 통해 PHMG가 흡입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피고의 가습기 살균제인 역시싹싹 가습기 당번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피고는 조희식 교수의 논문을 조작했으며 이를 토대로 신체에 아무 이상이 없는 양 제품을 출시했습니다. 원고는 제품에 유해물질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역시기업의 가습기 살균제를 구매한 것이며 이는 결국 한 가족을 파멸에 이르겠습니다. 생활용품에 살인 성분을 넣어 판매한 역시에게 정신적 피해와 아내의 병원비 및 치료비로 인한 재산적 피해에 대하여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조물 책임법 제3조, 화학물질관리법 제5조를 위반, 민법 제750조, 제751조, 제752조에 의거해 피고에게 금 4억 원을 청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피고 측 최 변론하십시오. 폐주화 박사의 증언에서 알 수 있듯 부인이 가지고 있던 폐질환은 폐섬유화로 진행되었을 수 있으며 딸과 부인의 폐에서 검출된 PHMG는 피고의 가습기 살균제에만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닌 원고의 가구 작업 중 묻은 니스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니스는 유용성 도료이기 때문에 샤워를 한다고 하더라도 유해 물질이 몸에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가족이 흡입한 PHMG는 일시적으로 사용한 피고의 제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닌 원고의 작업 과정에서 묻어나온 니스 때문이며 부인의 폐섬유화는 폐질환이 진행된 것입니다. 피고 측에서는 2011년에 제재가 떨어진 이후 유해 물질을 줄이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원고 측에서는 조유식 교수의 보고서를 조작했다는 등 사실이 아닌 부분을 기정사실화하여 피고 측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것으로 변론을 종결하고 8월 5일 오전 10시에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제347조 제1항에 사기죄를 구성하는 바 눈이 마주치기만 해도 불안했어요. 결론적으로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은 피고인이 사건 당일 살인죄로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우발적인 범행으로 인정하여 형을 감경하여 절대 죽일 생각이 없었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1항은 유리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여 정의를 바로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주문, 역시기업은 원고 왕어굴에게 금 2억 원의 위자료를 지불한다. 역시는 오래전부터 이러한 사건이 여러 건 있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과 발생이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요구되는 행위를 행하지 아니하여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물질의 용도 변경 시 유해성 재평가 조항이 없고 유해성 평가만 요구됐기 때문에 제품을 출시할 당시에는 경고 문구를 명시할 의무는 없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있어서 위법이 없다. 또한 결과적으로 역시기업의 역시싹싹 가습기 당번은 제조물의 유해 화학물질에 의한 결함으로 왕어굴 가족의 생명 및 신체에 손해를 입혔으므로 인과관계가 성립된다고 본다. 하지만 왕어굴이 작업 후 샤워를 하고 퇴근했다 하더라도 물에 녹지 않는 니스의 특성 때문에 작업 도중에 묻은 니스가 가정에 유입되었다고 판단한다. 이에 원고 측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 2억 원을 지불하기로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고 및 피고 측이 판결에 불복하면 판결 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 법원에 항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원고 측 및 피고 측은 이를 이해하셨습니까? 네. 이상으로 해주지방법원 2016 가합 13335 손해배상 청구 사건의 모든 재판을 마치겠습니다. 양측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번째 발표 인천 해원고등학교였습니다. 자,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 바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잘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는 우리 사회에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는 그러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사건으로 인해서 새로운 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라는, 그러니까 제조사가 제품을 만들어서 이 소비자한테 피해를 미쳤을 때는 기존의 손해배상보다도 2배, 3배까지도 손해를 배상하게끔 하는 그런 지금 제도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주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큰 사건을 오늘 모의 재판에서 보게 돼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우리 재판부한테 좀 물어볼 게 있어요. 네. 이 이유 중에 보면 PHMG로 인한 폐손상이 일어났다는 주장에 대해서라고 하고서 피고는 역시 기업의 가습기 살균 제품인 역시싹싹 가습기 당번을 지속적으로 사용해왔다. 이 제품 안에 PHMG가 검출되었다. 그리고 왕어굴 가정에서는 PHMG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이렇게 인정하셨는데 인정한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뭘 가지고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왕어굴 가정에서는 이제 PHMG가 없었다는 점을요? 그거 하고 또 PHMG가 검출된 거 하고 역시 싹싹 가습기 당번에서 그 가습기 당번에서 PHMG가 검출된 거는 앞에서 이제 신문을 하는 도중에 그 입증이 됐고요. 이제 가정에 PHMG 성분이 없다는 것은 원고가 증언한 천연 제품 등도 있고 원고가 사용하는 뭐
막 크림 등의 유해 그 성분 분석표에서도 PHMG가 전혀 검출되지 않아서 그 점으로 판결하였습니다. 그 내용이 없어요. 근데 왜 그런 내용을 적시하지 않았나요? 이렇게 대본에는 판결할 때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근거를 인정하는 근거가 명시돼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원고 측에서 제시한 증거들이 많아요. 갑질 1호증부터 뭐 7호증까지 있는 것 같던데. 예, 거기서 어느 호증으로 해서 이와 같은 사실을 인정했는가, 또 증인 누구누구 증언에 의해서 이걸 인정이 됐는가에 대해서 근거가 지금 좀 없어서 그런 부분은 좀 보완하면은 또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그리고 또 넘어가서 3번에 보면 역시기업이 사전에 PHMG의 유해성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 라고 해서 이것도 셋 절을 보면은 역시가 사전에 PHMG의 유해성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근데 판단은 하고 있는데 과연 어떤 걸 근거로 해서 판단하고 있는가 나오고 있지 않아요. 그 역시기업이 유해성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은 이제 당사자 신문에서 그 피고 측이 직접 인정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여기에 적시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어떤 거에 의해서 이것이 인정이 된다. 네. 무슨 거 알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 좀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아직 그 학생으로서는 거기까지 미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인데 이전까지도 좀 보완했다면 참 좋은 재판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잘 봤습니다. 저도 제가 갓난아기였을 때 이 제품을 사용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병원 진료를 받아봐야 되나 막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아직 건강해서 다행입니다. 지금 모의 재판 보면서 굉장히 그 쟁점들에 대해서 그 증인과 서증을 정리를 잘 하신 것 같아요. 특히 그 시적절하게 그때그때 파워포인트로 그 증거 서류를 보여준 부분들이 굉장히 이해하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가 한 가지 재판부에 여쭤보고 싶은 것은 맨 마지막에 그 과실 상계를 하셨잖아요. 그 니스가 아마 니스를 통해서 이제 그 흡입됐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과실 상계를 절반을 해서 청구 금액의 그것도 절반을 과실 상계를 해서 절반만 인정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증거가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뭐 진술밖에는 나온 게 없어서 피고 측의 반박 진술밖에는 또 나온 게 없는데 재판부에서 그걸 인정한 근거가 뭔지 좀 궁금했습니다. 제가 이제 2억을 판결을 내린 이유가요. 이제 원고에 니스가 유입되었다는 그것만으로 삭감을 한 게 아니라 이제 손해배상의 종류를 나누게 되면은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 그리고 정신적 손해로 나뉘게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적극적 손해는 뭐 치료비, 개호비, 입원비 등이 포함이 되고요. 소극적 손해는 이제 수입률이나 노동능력 상실률 등이 포함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피해자인 원고의 딸이나 부인은 그 수입액과 노동능력 상실률에 적용이 되지 않아서 정신적 손해와 적극적 손해인 위자료를 계산을 하고 이에 더해 원고가 작업 과정에서 사용하는 니스가 유입되었을 수 있다는 점까지 감안을 해서 판결을 내렸습니다. 제가 보충해서 설명해도 될까요? 원고의 가정에 그 니스의 화학 성분이 들어왔다는 점은 그 피고 측에서 이제 증거를 통해서 그 한국공업과학 또 거기서 이제 그 니스는 유용성 도료이기 때문에 이제 수용성 도료가 아닌 유용성 도료이기 때문에 샤워를 한다고 하더라도 니스가 가정으로 샤워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화학 성분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니스가 들어올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린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굉장히 매끄럽게 진행이 돼서 지켜보는 입장에서도 많이 편안하게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굉장히 뭐 서증이나 이런 증인 신문 같은 경우에 매끄럽게 진행이 됐는데 이 사건 자체가 지금 현재 진행되는 사건이고 굉장히 사회적으로 이슈가 많이 되다 보니 여러 가지 그 각종 언론에서도 이미 많이 다뤄졌던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그 근거 자료나 서증 같은 것을 어떻게 생각을 해서 이게 여기에 맞는 증거로 삼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나리오를 쓰면서 어떻게 하면 저희가 최대한
좀 실제적으로 법정을 표현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뉴스를 살펴보니까 이제 현재 지금 피해자들과 그리고 옥시 측과의 싸우고 있는 쟁점에 대해서 많이 분석을 했고, 그리고 실제로 피해자 측에서 이런 증거 때문에 이렇게 피해가 발생했고, 이를 통해서 저희가 손해배상제를 하기를 원한다라는 뉴스들을 많이 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기 뉴스에 포함되어 있던 증거들을 대부분 많이 수용한 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세 번째 팀 인천 해원고등학교의 발표 및 질의응답 시간을 모두 마치고요. 자, 인사하고 자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가운데로 내려갈까요? 네, 가운데로 내려가서 판사복은 전달해 주시고. 더 이상 근로관계를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책임이 원고에게 있으므로 원고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파는 휴식 시간에도 자리에 앉아 홈페이지에 게시된 불만 사항을 접수하는 등 저희 부서에서 제일 성실했습니다. 상사인 제가 보기엔 파업하시는 성실한 직원이 아닙니다. 원고는 업무 실적이 부진했습니다. 업무량이 타 직원에 비해 현저히 적었고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도 떨어졌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한 해고 사유가 된다고 봅니다. 이번 휴가 신청서만 전달하지 않은 것은 원고가 회사의 이미지를 실추시킨 것에 대한 보복은 아니었나요? 있습니다, 재판장님. 지금 원고 측 소송 대리인은 합리적 근거 없는 추측만으로 증인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 측 대리인은 피고의 불리한 내용의 신문을 고의적으로 방해하고 있습니다. 제 소견상 이번 경우는 스트레스로 인한 유산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 보입니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 무효 확인과 부당해고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1,500만 원을, 유산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3천만 원을 청구하는 바입니다. 피고는 원고의 유산에 대해 책임이 없으며 원고에 대한 해고는 정당했으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배상 책임이 없음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WNW사는 악성 고객의 불만 사항으로 인한 회사 이미지 때문에 3년을 회사에 헌신한 저를 헌신짝처럼 버렸고 저는 제 아이 틴틴이까지 잃고 말았습니다.